중국의 경제 동향과 투자 소식 전해드리는 베이징뷰 손일선입니다. 오늘은 홍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홍콩 여행 한번 다녀오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거의 9년 전이긴 한데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가족여행으로 홍콩에 가서 디즈니랜드도 방문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홍콩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 기억 속에는 진짜 과거 한때 참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아주 즐거운 일을 하는 걸 홍콩 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을 만큼 홍콩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묘한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화려한 야경부터 세계 각지의 맛있는 음식들, 이 럭셔리 명품 쇼핑의 성지, 또 과거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영향으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이 한 곳에 공존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요. 특히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은 아마 학창시절 홍콩 영화 꽤 보셨을 겁니다. 이 선글라스를 쓰고 성냥을 입에 문 주윤발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한데요. 당시 홍콩만의 특유의 감성을 담아낸 영화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홍콩에 대한 호감도도 이게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홍콩은 항상 이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였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매력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은 해외 관광객들이 이 물밀듯이 쏟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홍콩이 옛날 그 잘 나가던 홍콩이 아닙니다. 이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홍콩 도시 특유의 영혼, 이 도시의 소울이 사라졌다, 이런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월저널 기사에 등장한 그 한 교수의 발언인데요. 아마 홍콩의 이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멘트를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 홍콩의 북적이는 거리나 건물은 예전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도시의 영혼이다. 이미 홍콩의 브랜드는 파괴됐고 영혼은 텅 비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월저널에 이런 기사가 나온 배경은 이 홍콩이 최근 역대급 관광 부양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2월 초에 홍콩 정부는 헬로 홍콩, 중국어로는 니하오 샹강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캠페인 규모가 20억 홍콩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요. 먼저 세계 관광객들에게 항공권 50만 장을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무료 항공권 배포는 3월부터 약 6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50만 장 중 4분의 3이 홍콩 관광시장의 최대 고객인 그 아시아 지역에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또 관광 상품권 같은 이 바우처도 이 1000만 장을 배포하는데, 이 바우처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이 식사나 커피 등을 무료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홍콩 관광청은 또 올해 국제수련회 전시회 100개를 포함해서 최대 250여 개의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거의 역대급 규모의 그 관광 활성화 대책인데요. 그만큼 홍콩 정부가 다급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통계를 좀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만 해도 홍콩을 방문한 관광객은 5,600만 명에 달합니다. 홍콩 전체 인구가 약 750만 명이니까 홍콩 인구의 거의 7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홍콩도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따라하면서 사실상 3년간 하늘길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외에서 홍콩을 찾는 외국인이 거의 90% 이상 급감을 했고, 관광에 크게 의존하던 홍콩 경제도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홍콩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5%로 추락을 했습니다. 일단 돈으로 작정하고 오는 이 관광객들이 사라지니까 홍콩 지역 경제가 이게 휘청휘청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금액이 홍콩 전체 소매 판매의 약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보시면은 이 홍콩의 대표 명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홍콩 영화는 물론 도둑들 같은 한국 영화에도 등장했던 세계 최대 수상 레스토랑인 점보 킹덤이 작년 코로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46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또 한국 여행객들에게 그 망고 주스 등으로 아주 유명한 디저트 맛집 허유산도 이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2년 전 기업 청산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자 홍콩이 작정을 하고 이제 제로 코로나도 끝나서 국경문도 다시 열었고, 우리가 방문객들을 위해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으니 관광객들이나 출장자들 많이들 홍콩으로 와달라, 이렇게 크게 선전도 하고 돈도 막 풀고 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아까 월저널의 기사가 이렇게 이런 반응을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거 우리가 알던 홍콩의 소울이 사라진 만큼 관광지로의 매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월저널 기사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사람들이 홍콩 물가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도 그만큼 돈을 지불하고 기꺼이 홍콩을 방문했지만, 이제는 무료 항공권과 같은 공짜 인센티브가 없으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홍콩이 리오프닝을 하면 언제 한번
놀러 가겠다, 뭐 이런 반응은 아주 소수고요. 지금 홍콩은 과거와 다르다, 이제는 홍콩이 아니라 그냥 중국의 일부다, 이런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홍콩 갈 거면 차라리 싱가포르나 대만을 가겠다는 댓글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중국처럼 변해가는 홍콩, 또 그리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반중 정서, 이런 것과 다 연관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그 일국 양제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 이후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 세력을 완전히 통제하고 또 언론과 이 표현의 자유도 제약을 하면서 홍콩 특유의 그 활력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관광 이야기를 중심으로 쭉 살펴봤는데, 관광뿐 아니라 홍콩 도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 중 하나가 바로 그 아시아 금융 허브, 이런 말인데요. 실제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이 이 중국의 일국 양제 무력화와 중국식 제로 코로나 늪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는 사이에 싱가포르가 홍콩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 도시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 지수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1년에 이 3월, 9월 두 번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사죠. 작년 9월 조사에서 싱가포르가 홍콩을 제치고 처음으로 아시아 1위가 됐습니다. 홍콩으로서는 어떤 좀 굴욕적인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홍콩의 중국화로 자유가 크게 억압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관용 제로 코로나에 지친 외국계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려는 움직임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중국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큰 회사들보다는 아직은 이 좀 조그만 작은 회사들 위주로 홍콩을 떠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 본사는 홍콩에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홍콩에 주재하는 인력을 좀 축소하려는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헥시트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콩과 엑시트를 합친 말인데 탈홍콩 흐름이 그만큼 거세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헥시트로 인해서 실제 홍콩 인구는 이 3년째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이주한 주민 숫자가 지난 2021년에 98,100명에 달했고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최대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반면 홍콩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홍콩은 지난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2,600개의 금융취업 비자를 발급했는데 이는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홍콩 거주 외국인들이 줄면서 이 홍콩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홍콩에서 한국 이 금융기관 주재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인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과거에는 입학하려면 엄청 그 대기줄이 길었던 홍콩의 유명 국제학교들 입학이 요즘은 한층 소홀해졌다고 합니다. 또 이 고급 아파트나 이 사무실 렌트비도 요즘 역대급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홍콩의 버팀목이었던 중국의 억만장자들도 홍콩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홍콩은 중국 부호들의 대표적인 피난처였는데 시진핑 주석의 부자 때리기에 겁을 먹은 중국 부호들이 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중국화되고 있는 홍콩 대신에 이 싱가포르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홍콩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내리막 하향세를 걷게 되는 걸까요?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을 뒤에 두고 있는 이상 홍콩이 가진 아시아 금융허브 이런 국제 도시의 지위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쉽게 뺏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등 홍콩의 저력을 여전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이야기는 결국 중국 공산당의 선택에 홍콩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홍콩이라는 도시의 기능과 브랜드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홍콩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산당이 통치하기 까다로운 홍콩 대신 이 상하이나 선전을 금융허브로 키우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공산당 입장에서 홍콩을 바라볼 때 국제 이 도시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게 대만 침공을 위한 군사기지의 역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베이징 특파원을 2년간 하면서 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홍콩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출장을 갈 기회가 없으면 휴가를 한번 내서라도 약 9년 전에 제가 갔던 홍콩과 지금의 홍콩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고 올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다른 홍콩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베이징 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